충정시력 31권 중종 12년 연 12월 11일 이모 세 번째 기사 1517년 명정덕 12년 삭강에 나아가다. 충정시력 31권 중종 12년 연 12월 11일 이모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성씨의 사간 추언을 가지고 아뢰기를 이것은 강상의 큰 변입니다. 비록 조의를 명했으나 법관이 경솔하게 처리할 수 없으므로 드립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고 이에 추언을 도로 헌부에 내렸다. 충정시력 31권 중종 12년 연 12월 12일 개미 첫 번째 기사 호주의 공사를 정원에 내렸다. 평안도에서 재언을 침경한 사람에게 곡식을 징수하는 일은 본도에 이문한 지 오래니 고칠 수 없다. 충정시력 31권 중종 12년 연 12월 12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니 전교하였다. 성씨의 일을 다시 생각해보니 관련자가 자복한 것은 타살한 이일 뿐인데 금치장에는 불로 지진 누른 상처가 있다 했으니 낙형을 쓴 것이 분명하므로 공초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의검부로 옮겨서 추치 중이니 그를 가둬야 할지 여부는 유사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는다. 준경시록 31권 중종 12년 연 12월 1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참찬간 유은이 한나라 마 황후의 일을 논하면서 아뢰기를 명제에는 정령을 마 황후에게 상의한 일이 많은데 마 황후는 거기에 살을 두지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어진 점입니다. 그러나 인주는 비록 안에 명철한 후가 있다 하더라도 정사는 마땅히 삼공육경과 의논해야 하는 것이지 부인과 상의해서는 안 됩니다. 부인은 단지 내 살을 다스릴 뿐입니다. 하고 시독관 표빙은 아뢰기를 태종 시대는 여러 왕자가 가사는 모두 일정한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사치해지니 참으로 불가합니다. 조정의 기후법을 준수하여 점차 제감해야 합니다. 하고 헌납 김구는 아뢰기를 후비는 고사를 알고 의리에 통해야 합니다. 이것이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모범은 마땅히 궁의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먼저 학문을 힘쓰도록 해야 합니다. 마 황후가 장제를 보양하던 일과 같은 것이 지금 가장 적합한 일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중이가 갓 내정을 시작하매리까 위로는 자전이 계시고 아래로는 원자가 있으니 마땅히 지성을 다해서 보양해야 하고 학문의 일도 마땅히 제때에 힘써야 궁정의 모범이 될 수 있고 일국의 모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남자는 밖에서 위를 바르게 하고 여자는 안에서 위를 바르게 하여 각기 그 책임이 있으니 황후가 아무리 어질다 해도 정사를 관여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학문하는 일은 어찌 남녀를 구별하겠는가. 또 왕자군의 가사가 너무 사치하다는 것은 법사가 이미 아래여서 철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집을 철거하는 것은 역시 옳지 못하니 당초 지을 때 제도에 지나치게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 하며 검토관 기준이 아래기를 사치하고 화려한 일은 반드시 궁의와 귀척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안이 바르지 못한데 밖을 바르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집을 바르게 한다면 어떤 일이든 바르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대사원 윤세호가 아뢰기를 신이 황해도 관찰사로 있을 때 보니 본도의 백성들이 황해도에 부방하는 일과 가격에 말을 대는 일을 몹시 곤취하니 매우 가긍합니다. 그 군졸이 평안도에 입방하는 일은 절도사로 하여금 추이하여 가까운 곳에 분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황해도는 계속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공공한데 첨사와 만호들이 흔히 잡류에서 뽑아 보냈으니 그들이 어찌 군조를 존모할 방법을 알겠는가? 각별히 골라서 보내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세호가 아뢰기를 진상하는 편포를 다른 도에서는 그 고기를 가늘고 10개 만들어서 근수를 계산해서 상납합니다. 그런데 황해도에서는 이른바 비록 편포라나 육은 원포 이오니 그것도 근수를 정해서 상납하게 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농미와 녹설은 그 도에 여러 고울이 서울에서 사다가 상납하니 그 패단이 큽니다. 전년에는 감해 주었으니 명년에도 역시 감하여 주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농미와 녹설은 그 패단이 이와 같으니 역시 더 감해야 할 것이다. 유사에 물어보라 하였다. 특징간 유미가 아뢰기라
응패는 벌써 혁파하게 했사오나 외방에서는 향구, 달구, 요자 등을 진상하는 것은 감하지 않았습니다. 근래에는 강무의 일을 전혀 하지 않으니 계와 요자의 진상도 감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쓸 곳이 없다면 한갓 민폐만 끼칠 뿐이니 진봉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준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13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대사원이 말한 황해도 군사의 방수와 역조의 휴식과 농미, 녹설, 편포 등에 이른 그 편리 여부를 해주에 물으라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13일 갑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준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13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신수린의 아내 상실을 의금부에 가두고 그 남편의 첩을 혹형해서 죽게 한 것과 우포와 처제를 사용하여 양압한 죄를 주문하였다. 양압은 후헌을 예방하기 위해 비방을 쓰는 일이다. 준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13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황해도의 군사가 원근에 따라 부방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일은 만일 평안도의 군사는 모두 대동강 이북에 부방하게 하고 황해도의 군사는 모두 대동강 이남에 부방하게 한다면 비록 원근은 고르게 되겠지만 본래 평안도 토병은 정강하기로 이름이 났으니 황해도는 그렇지 못하니 평안도 토병은 정강하기로 이름이 났으나 황해도는 그렇지 못하니 이렇게 강약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그도의 군사를 모두 대동강 이남에 부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황해도와 평안도의 군사 중에 서로 가까운 자는 대동강 이북에 부방하게 하고 먼 자는 대동강 이남에 부방하게 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아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13일 갑신 여섯 번째 기사. 김정을 승정원 동부 승지로 김양진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조광조를 직제학으로 공서린을 전한으로 민수천을 은교로 신광한을 부은교로 이수동을 사헌부 지평으로 유용건을 교리로 정응을 부교리로 기준을 수천으로 삼았다. 사실은 논한다. 광주는 소시부터 검칙 청수하여 크게 중명이 있었다. 처음에는 조형으로 청거되어 사지가 되었고 얼마 안 가서 과거에 제2등으로 뽑혀서 여러 번 청요한 벼슬을 지내고 이때 이르러 이 직을 제수받게 된 것이다. 출신한 지 30개월이 채 못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고금에 없는 일이라 하였다. 그를 따르는 자가 날로 많았고 상도 그에 의중하였다. 그 사람됨이 의론이 청구하고 인물이 옳고 그름을 가려 개연히 세상을 바로잡고 풍속을 변화하는 것으로 자기 인물을 삼으니 공경이하여 모두가 외경하고 혹은 삼가하기를 원수처럼 하는 자도 있었다. 삼가 비하기를 원수처럼 하는 자도 있었다. 그렇구나. 조광조. 중종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13일 갑신 일곱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동부승지 김정이 보은에 있는데 전에 부제하게 되었을 때에도 교지를 내려 올라오라 하였으나 오지 않았으니 다시 하유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김정은 학문이 풍부하여 이때 부제학에서 승지가 되었는데 그 동배들은 모두 김정은 논사의 지위에 있어야 할 사람이고 승지는 알맞은 직이 아니라고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14일 얼류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금토관 이 약병이 아뢰기를 사우의 돈은 지극히 중한데 지금 세상에서 그 중한 것을 알지 못하고 한가 구이의 학만을 강론하고 사우에게 질정을 받지 않습니다. 전일 폐조의 혼란한 때에 한때 사우가 된 자들은 모두 문도로 몰려서 혹시만 화를 입은 것은 사림이 목격한 일입니다. 이때부터 사계가 꺾여서 사제의 도리를 즐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근래에 와서 조금씩 흥기되어 선비된 자들이 혹 사우에게 질정을 받는 자가 있는데 비방하는 무리들이 백방으로 헐뜯고 비난함으로 부영된 자들도 질정하는 것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혹 여러 시무에서 공부하는 자들이 있으면 반드시
육성 종사관이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영의정 정광필의 말이라 하나 이것은 필시 무례배들이 대신을 핑계해서 이런 말을 조작하여 믿게 한 것일 것입니다. 어찌 대신에 이런 말을 하였겠습니까? 이와 같은 패단은 상께서 아셔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3대 이전에는 임금이 군사의 도리를 다 겸했기 때문에 사도가 크게 세상에 행해졌지만 후세에 와서는 임금이 군도만 알고 사도는 모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사람도 능히 행하지 못한다. 사우의 사이는 선을 가지고 서로 경계하고 의를 가지고 서로 책하는 것인데 그 중에 혹 선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꺼려서 붕당이라는 말을 창언해서 배척하였으니 그것은 옛날부터 그러했던 것이다. 지금도 무례배가 대시의 말이라 해서 신청하게 하니 어찌 그것을 사실이라 하겠는가 하였다. 약빙이 아뢰기라 벗을 사귈 때 일찍이 알고 있던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뜻이 같고 의견이 합하면 한번 보아도 옛 친구와 같습니다. 감흥의 이치는 비록 군신의 사려 하더라도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들으니 이 성은의 손은 사실은 성은이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으로 비밀이 소를 지어서 성은으로 하여금 몰리게 하고 자신은 물러 앉아 관망하면서 조종의 예서를 엿본 것이라 하오니 그 사람의 괴휴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또 경연에서 소학을 증강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들으니 원자는 지금 겨우 3세인데 독서를 한다고 하니 역시 신민의 복입니다.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이 동몽수지를 산업현에서 간행하였는데 이 책은 어린이가 할 일을 발췌한 것으로 음식, 의복 등 일용의 일이 모두 기록되어 있으니 이 책으로 원자를 가르치기를 청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소학을 모르는 사람은 들은 반드시 어린이가 배울 거리라 하여 경홀히 여기고 또 그것을 배우는 사람을 가스롭게 생각하니 참으로 괴이하다. 이것은 종식토록 배우고 평생 행할 것으로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 동몽수지는 어린이가 배워야 할 거리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육성 종사관의 말이 어찌 유식한 사람이 한 말이라 하겠는가. 이것은 무례배들이 대신의 말을 핑계한 것이므로 논할 거리가 못되니 임금 앞에서 진언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사신은 논한다. 성은의 상소를 사람들은 모두 이 사균의 손에서 된 것이라 의심하여 무리가 모두 폭로하려 했으나 이 사균은 주청사로 중국에 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대저 사균의 사람들이 마음섬이 험률하여 당시 사람들이 비방하는 등 불평하는 말이 많았으니 실로 사문의 모적이다. 지금 공론이 바야흐로 일어나고 성상께서 위에 있었으므로 그 심수를 마음대로 부리지 못하였을 뿐이다. 사균이 중국에 갈 때 평양에 이르러 자문 전마인 이 공장의 기생을 슬그머니 차지하려 하였으나 그 기생이 공장과 약속한 바가 있다면서 말을 듣지 않자 강제로 간음하고 의주에 이르러 압록강 부두에서 그와 전별하였다. 일행의 일원이 모두 대의를 끼고 앉아서 술을 마시는데 상사 이 계명이 그 대의를 공장에게 보내면서 말하기를 연수한 전마만 대가가 없어서 되겠는가 하니 공장이 굳이 사양하였다. 계명이 말하기를 일행 중에 공공연히 가늠하는 자도 있는데 이것은 비록 나의 대라고 하였으나 손 한 번 대지 않았으니 무슨 혐의 될 것이 있겠는가 하여 그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였다. 이때 평양기생이 또한 사균의 곁에 앉았었고 만좌중이 크게 부끄러워하였다. 그때 공장은 패리한 일이 많았으나 좋게 거론할 것이 못된다는 것이고 이 일은 비록 사소한 것이나 사풍에 크게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아울러 기록한다. 또 사신은 논한다. 사귀는 성품이 본래 주당한데 새 행을 소홀히 함은 있지만 사문의 모적이라 한 것은 지나친 말이다. 광조가 실각하자 사귀는 전주 부윤으로 있다가 부름을 받아 보제하게 되었는데 길에서 기양가는 광조를 만나서 손을 잡고 울면서 작별하였다. 조정에 와서는 극렬 논변하여 광조를 고하려 하였으며 오직 살인의 화가 일어날까 염려하였으니 성은의 상소를 지었다는 것은 결코 그렇지는 않을 듯하다. 기생을 슬그머니 차지했다는 일은 사실은 을에 먼저 만나고 전마는 반드시 수일 뒤에 의지로 뒤따라 이르게 되는 것이다. 사균이 먼저 평양에 이르러 그 기생을 보고 좋아한 끝에 사통하였고 뒤에 비록 공장의 애인임을 알고도 버리지 않았으니 그 행실을 검속하지 않았으면 심한 아직 동석에서 서로 가늠할 리가 있겠는가. 준조실로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14일 을요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시독관 민수원이 아뢰기라 밀양 사람이 아버지를 죽인 것은 곧 강상의 큰 변인데
한 고을 사람들이 그 일을 숨기고 고발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온 경내 사람이 모두 아비를 알지 못한 때문입니다. 본부에 대해서 이미 그 업의 호를 강등시키게 한 것도 징계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어느 마을 이름이 승모라 하였기 때문에 증자가 그 마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물며 아비를 죽인 업이겠습니까? 비록 지역이 크고 백성이 많아서 협박하기 어렵다 하나 인륜의 큰 면을 민폐에 비교한다면 그 경중이 뚜렷합니다. 참컨대 그 업을 혁파하고 그 집을 헐고 못을 만들어 후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소서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 이 같은 큰 변이 있겠는가. 당초에 영원히 혁파할 것과 업호를 강등시킬 두 가지 뜻으로 대신에게 물었더니 모두들 영원히 혁파하기는 어렵다 하기에 업호를 강등하게 했을 뿐이다. 집을 헐고 못을 파는 일은 율문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민폐와 강상은 진실로 경중이 다르다. 집을 헐고 못을 파는 것도 옳다고 하겠다. 대신으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게 함이 옳겠다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연 12월 14일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길주 목사 황보겸은 그를 모르니 작은 고을도 다스릴 수 없을 터인데 하물며 길주는 큰 지역인데 어떻게 능히 감당하겠습니까? 괴산군수 오세창은 잔열하여 수령에 합당하지 못하니 모두 채직하기를 청합니다. 신수린의 아내 성씨에 대한 추고의 전지에 혹형을 잔상이라 하고 비첩을 통간이라 하였습니다. 또 요술 양압의 일과 시신을 남편에게 보내준 일은 상교에도 강상의 큰 변이라 하셨는데 승지가 그것을 상세히 쓰지 않았으니 5년 중 사정을 쓴 것입니다. 그 색성지를 본부에서 주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승전은 고쳐 써서 바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성씨의 일에 대한 성도는 색성제가 모두 취품에 산 것이다. 전원을 빈과에 주열한다면 성씨의 하늘이 모두 여기에 있으니 전지를 고칠 필요는 없다. 성제가 사정을 썼다는 것은 그럴 리가 없다. 나머지도 연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15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전라오도 수군 절도사 김괭이 아뢰기를 신은 궁시의 일을 알지 못하나 병가의 기무에 대한 계리어가 능하지 못합니다. 신화된 도리로는 마땅히 험난을 피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만일 일에 임해서 실수를 한다면 국가의 덕실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삼가 아래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장수의 임무는 옛날부터 유신도 많이 차임되었기 때문에 전조가 의망한 것이다. 다만 수사는 과연 육지의 장수와는 다를 것이니 그를 채직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15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근래 재양의 일이 해이한데 우윤공의 주의를 감하게 하시면 매우 능하지 못하오니 율에 의해 죄주기를 청합니다 하고 윤공은 납향제의 헌관으로 제때 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헌부가 추구하고 조율한 것을 아뢰니 감하라고 명하였다. 간원이 아뢰기를 김갱은 본시 유자라 공마의 일을 알지 못하나 변무에 합당한 사람을 반드시 무오의 방법에 능할 터이므로 전조가 수사에 의망한 것이오니 채직하지 말고 그대로 두기를 청합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성씨의 일은 전지를 고쳐 써서 바치라. 우윤공의 일은 그 공함을 보니 잘못을 범하고 자진해서 승직에 고하였기 때문에 그 정상을 참작해서 이 정도에 그친 것이다. 김경은 비록 무오에 합당하다 하더라도 그의 사면하는 말을 들으니 만일 실수가 있을 때는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국가의 성패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직한 것이다. 무신 중에 그 제주가 무오와 공마를 겸한 자를 택해서 보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16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상이 고견을 베풀어 자전에게 헌수하고 나서 홍문관과 승정원에 선언하고 이어 승지에게 명하여 홍문관에 가서 함께 들도록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16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이 아뢰기를 전일의 경련관이 경련에서 당시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아랜 것은 신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 신이 아무리 주야로 생각해보아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언어를 가지고 서로 질정하는 것은 향당의 소민이라 해도 오히려 부끄러워야 하는 일이므로 신은 차마 개달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저 이 같은 일은 비록 상께서 주열하시려 하더라도 신은 마땅히 아래에서 중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신은 재상의 반열에 있으니 어떻게 무근한 말을 가지고 차마 주열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이 본디 사람에게 믿음을 받지 못하고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인랑에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자는 그것을 구실로 삼았고 듣는 자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신이 집에 있을 때 병든 자식이 옆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고 또 벗들과 술을 들며 담하는 일도 없으므로 이런 말을 할 리가 만무합니다. 말을 꾸며대는 자는 혹시 신의 말에 조금만 실수가 있어도 이것을 문식해서 말합니다. 모두가 신이 모자란 소치이오니 삼가 비염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아무는 성인이고 아무는 종사관이라는 말이 어찌 유식한 사람이 말이겠는가. 경영관이 한 말은 경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습이 아름답지 못하여 간혹 무례배가 대신을 빙자하여 헛된 말을 꾸민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내가 그 말을 들매 매우 오할하니 반드시 무근한 말로 대신을 이간하고 인심을 시키려 한 것이다. 떤 말을 가지고 주열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니 경은 개의치 말라. 어찌 비연까지 하는가 하였다. 진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16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밀양 사람이 아비를 죽인 일은 크나큰 병고입니다. 나간 현은 처음에는 군이었는데 이와 같은 변이 있어 현으로 강등하였으니 이것은 한 등만을 강등시킨 것입니다. 지금 밀양은 부를 현으로 만들었고 그 나머지 땅 모두 다른 업에 나눠 붙였으니 혁파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또 그 인리, 족당, 이정, 권농, 유향소는 서로 숨기고 고발하지 않았으니 모두 아비에 대한 의리를 알지 못한 자들입니다. 주열하여 주의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고 또 집을 헐고 못을 파는 일에 대하여 정광불 신용계가 인원드리기를 성종조 때에 음성에서 아비 죽인 사람이 있었으나 집을 헐고 못을 파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일은 근거가 없고 또 율 이외의 일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김전 남권 죄의 숙생이 의논드리기를 이 사람은 죄악이 극심하니 집을 헐고 그 터에 못을 파야 합니다. 하니 알았다. 정교하였다. 증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16일 정해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형제 조아랑 김광복은 유식한 조사인데 대구를 지날 때 말에서 내리지 않았으니 인신으로서 위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청컨대 들어오게 해서 주문하여 율의 죄를 정하셔서 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17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증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17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이 우를 사헌부 지평으로 김광처럼 밀양 현감으로 삼았다. 증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1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지강이 나아가다 소학을 강하여 효제를 홍한 대문에 이르자 시간간 공설인이 아뢰기라. 근래 우리나라는 교양이 옛날과 같지 않아 효도를 행하는 자는 간혹 있지만 이른바 지혜라는 것은 유학의 선비들이 모두 능히 행하는 자가 없으니 그것은 익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요순의 도는 효제의 일본이고 효제는 인도의 근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효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포장하여 후인을 권면하는 것이다. 대저 효제를 집에서 행한다면 그 행동이 나라에 옮겨져 미사람을 위하고 상관을 위해 죽을 수 있게 되어 아름다운 풍속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지금 사대부 집에서 비록 형제의 사이에도 한 명의 노비나 일경의 전지에 대한 다툼으로 말미암아 조금만 혐의가 있으면 형제가 원수처럼 생각하여 화목하지 못하니 어찌 이렇게 불미스러운 풍습이 있겠는가? 완악한 풍속을 교화시키는 방법은 효제의 도리를 실행하는 데 있다 하였다. 지사 장순손이 아뢰기라. 학궁에 행차하시던 날 지난 가을 알성한 뒤에 성균관의 전 100결을 하사하였습니다. 하사하신 학전 100결은 바로 복천사의 소속입니다. 상의 은혜가 지극히 중하여 만세에 이르도록 길이 힘있게 되었사온데 나 경작시킬 만한 자가 없으니 자모 특사하신 의미가 없습니다. 복천사의 노비로서 이 전제를 경작하는 자가 금방 지역에 많이 있으니 그 노비를 추세하여 사급하면 만세토록 은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전지가 있더라도 경작할 사람이 없으면 이것은 버리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노비를 추세하여 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준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연 12월 1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연 12월 18일 개축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원팽조는 비록 무죄가 있으나 전에 수령이 되었을 때 오히려 그 직임을 감당하지 못했는 자문의 수사이겠습니까? 재직하기를 청합니다. 좌의정 김은기는 상공의 직위는 중대한 것이므로 적임자를 얻지 못한다면 그 자리를 비워두는 수도 있는 것인데 그는 논박을 당한 지 이미 오래되다가 지금 또 병에 걸렸으니 그가 어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는 없으니 재직하는 것이 지당할 줄 압니다. 경세창을 추구하는 일을 그만두도록 명하신 것은 불가합니다. 세창은 성씨를 하옥해서 취재하고자 할 때 청할 때 망령되이 조종되이 없던 일이라고 깨달아있으니 그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사실은 논한다. 김은기는 의기가 고하고 경사에 해박하며 임사에 근신하여 의가 아닌 일을 하지 않으니 살림이 주중한 지 오래였고 심지어 동방의 성인이라고까지 했었다. 그런데 정성이 되어서는 별로 혁혁한 이름이 없었다. 이때 퇴미한 것을 징기시키고 성취를 부응하려 하여 치도를 구함이 너무 급박하고 사람을 공박하기 너무 급급하였다. 때문에 한때 물이가 은기는 태부에 있으면서 별로 건백하는 일이었고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니 상위에 둘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은기는 한때 인망이 높고 별로 과실이 없었는데 논박해 맞이하는 것은 너무 관짓이 아닌가. 또 사실은 논한다. 성씨의 일은 세창이 어찌 비호하는 뜻에서 그랬겠는가. 조종조 때 비록 한두 부인이 옥에 갇힌 적이 있었으나 어찌 후인이 그것을 모두 알 수 있겠는가. 세창이 이 말을 한 것은 부인을 존중하는 뜻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끝난 것이다. 가령 시패를 진언하는 자가 있다 해도 시비가 일정하지 못하고 논박을 입을까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말을 못하게 된다면 언로를 널리 여는 뜻이 못된다. 인주가 된 자가 어디서 들어서 취사에 적중하게 하겠는가. 각기 그 의견을 말하게 해서 맞지 않는 말을 한다 해도 안 쓰면 그만이다. 그러므로 헌부가 그에게 주의를 주자고 청하자 당시 공로는 이것을 온당치 못하게 여겼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19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금토강 기준이 아뢰기를 사직 종묘와 사방의 생민은 모두 임금의 한 몸에 매였으니 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일을 할 때나 한 가지 정사를 할 때나 반드시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직 종묘에 해가 있지는 않은가 사방 생민에게 방해가 됨이 있지는 않은가 한다면 한 가지 일도 잘못됨이 없을 것입니다. 태는 의의 반대요 경은 의의 방법입니다. 태는 태만을 말하는 것이고 경은 전신함을 말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혈기가 있는데 항시 단속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태만한 마음을 가지면 혈기가 나타나서 장차 수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사람이 학자들에게 항상 태만을 경계하고 경으로서 권면하였습니다. 태만하면 한 마음에 주가 없으므로 일마다 모두 그렇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한무제가 한 일을 보면 갓을 쓰지 않고서는 급 암을 보지 않았는데도 종신토로 그를 중용하지는 않았으니 이것은 두려워할 줄만 알고 사랑할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 붕후에 있어서도 선인을 보면 모두 두려워하고 사모할 줄은 알지만 사랑할 줄은 모릅니다. 이것으로 미뤄보면 군신의 사이에도 또한 그렇습니다. 만일 신하가 어질을 안 하면 마땅히 성과 애로서 대해야 합니다. 하고 참잠깐 이 자는 아뢰기를 오늘 진강한 대목은 모두가 경세의 기묘한 말들입니다. 이른바 사랑하되 그 나쁜 점을 알아야 한다 한 것은 이를테면 시종 중에 아첨하는 자가 혹 총애를 받기도 하고 곧 그 아첨이 나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미워하되 그 좋은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이를테면 보필하는 신하의 바른 말이 귀에 거슬리지만 곧 그 바른 말이 좋은 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만일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은 마치 색을 좋아하듯 하고 악취를 싫어하듯 한다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하고 금토관 이 약병이 아뢰기를 옛날에 말한 학문은 방법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입지요, 둘째는 거경이요, 셋째는 국리요, 넷째는 반신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뜻을 세우는 것이 제일 큽니다. 근일의 일로 보면 상의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은 이미 나타났으나 뜻을 세운 것은 원대하지 못한 듯합니다. 하고 준이 아뢰기를 요순이 천하를 인으로 인도하니 백성들이 이에 따랐고 걸주가 포악하고 천하를 거느리니 백성들이 이에 따랐습니다.
그러니 백성의 주향은 임금에게 달린 것입니다. 임금이 좋아하고 미워함이 혹 정당함을 잃게 되면 아래 사람들의 주향도 정해지지 못하여 국사가 잘못될 것입니다. 비록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한다 하더라도 만일 상심으로 좋아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면 역시 불가합니다. 근래 상께서 선지의 뜻을 두고 학문에 독실하시어 제왕의 정치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의 학문에 유념하시니 아랫사람도 간혹 큰기한 바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선유의 일을 본받아 왕의 앞에서 진술하여 군신 사이에 경물치지, 성의, 정심의 학을 논하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인 듯합니다. 그리하여 진강할 때도 또한 속에 품은 것을 모두 말씀드리려 한 것입니다. 또 대간이 이를 말할 때도 전나라의 상례를 따르는 것과는 다르니 그 사이 어찌 꺼리고 질투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예로부터 선이 변해 악이 되고 악이 변해 선이 되는데 어찌 아무 일이 없이 평온할 수 있겠습니까? 근일의 일을 보매 황당한 것이 많으니 꺼리고 질투하는 자가 어찌 한두 사람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성상의 뜻이 굳게 정해졌다면 무엇을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 나라 사람 하나가 가르치는 말에 대해 묻 초나라 사람이 떠들어대는 격이라 지금 사람들 중에 떠들어대려는 자가 여럿입니다. 상상의 뜻이 만일 조금이라도 변한다면 그 화가 어찌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근자의 신이 병에 걸려 집에 있을 때 이 성의 상소를 보았는데 그 상소의 뜻이 이행을 구제하는 정도에서 끝났다면 좋았겠지만 그 사연에는 음흉한 뜻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상하가 하는 일을 지적하여 그 잘못을 내놓고 말한 것인데 상께서 그 말을 믿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가 정부는 정부의 일을 자유롭게 못하고 육부는 육부의 일을 자유롭게 못하고 대가는 대간의 일을 자유롭게 못한다 하는 것은 더욱 상스럽지 못한 말입니다. 비록 세련한 세상이라 해도 정사는 바깥 의논에 좌우될 수 없는데 하며 지금 성명이 위에 계시매리까? 어찌 이와 같이 음흉하게 사류를 모함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신은 상께서 반드시 그 간용을 꿰뚫어 보셨으리라 생각했는데 뒤에 정규를 보니 그 말이 의혹된 듯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신은 죽음을 무릅쓰고 소장을 올려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지금 사료를 기탄하는 자가 어찌 적다고 하겠습니까? 전국한 이래로 주육을 먹고 엄탕하게 노는 패단이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는데 요즘 전혀 그런 패습이 없습니다. 소인은 주육을 먹고 엄탕하게 노는 것으로 평생의 낙을 삼으니 지금 아마 거스름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헐뜯는 자는 많고 정사하려는 자는 적으니 오직 상의 독단에 달려 있습니다. 상의 뜻이 이미 굳게 정해졌으면 군수의 무리는 개의할 것이 없습니다. 요즘 상의 뜻이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그일의 일, 성은의 상소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역시 상께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미워하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약빙이 아뢰기를 성은의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나 기준이 일찍이 그 뜻을 상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성은의 죄는 원정으로 정한다면 찬출을 에만 그칠 것이 아닌데 이것은 소인을 다스리는데도 심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적 그늘의 일은 선을 좋아하는 기풍이었기 때문이요. 간사한 무리들이 어찌 많겠습니까? 다만 몇 사람이 부원으로 선동할 뿐입니다. 대신과 제상에 어찌 험한 자가 있겠습니까? 간사한 무리들이 스스로 부원을 조작하여 대신을 빙자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육성 종사관이란 말 같은 것이다. 또 수학과 대학의 글은 유독 은밀한 가운데서 체념해야 할 것이고 한번 읽어보는데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사록도 몸에 긴절한 글이니 마땅히 야대에서 진강해야 할 것인데 요즘 야대에 납시지 않으신 지 오래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뜻을 세우는 것은 배우는 자가 또한 숭상해야 할 것이고 임금된 자는 더욱 뜻을 원대하게 하고 비근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뜻을 세울 때 경으로 하여금 어찌 다른 잡념이 있겠는가? 뜻을 세우는 것이 크다는 말은 당연하다 하며 기준이 아래기를 상교가 지당합니다. 다만 뜻을 세우는 것이 비록 원대하다 하더라도 만일 실지가 아니라면 뜻을 세우는 것이 원대하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요순이 될 뜻이 있다 하더라도 만일 경물, 치지, 성의, 정심의 공이 없다면 뜬 의논에 따라 움직이는 데 불과할 것입니다. 뜻 세우는 것은 비록 원대히 해야 하지만 직영, 근독함으로써 항상 공부를 한 후에만 되는 것입니다. 염려되는 것은 오직 상의 뜻이 혹 태만하여 요종 의미를 거두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시종유일하게 하게 뜻을 두시고 상상의 마음이 태만하지 않으신다면 이는 우리나라 만세의 복이 될 것입니다. 하고 이자는 아래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임금의 마음이 그릇됨을 바로잡는다 하였는데 임금의 마음이 한번 바르게 된다면 사정이 자연 판별될 것입니다. 보통 때야 비록 떠들어대는 말이 있어도 듣는 사람은 반드시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없고 또한 반드시 상의 앞에 진언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한때 혹 옛날 제도를 변경하거나 혹 옛날 풍습을 개혁하려 한다면 여러 사람이 말이 시끄럽기 마련이니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럴 뿐 아니라 곧 고금이 다 같은 병통입니다. 만일 근본이 되는 저정이 청명하다면 더러운 일이 어찌 관계되겠습니까? 아래 사람의 마음에는 다만 상이 어진이를 좋아하고 선한 사람을 즐기는 마음이 시종유일하지 못할까 염려되어서 그 때문에 상을 위해 부지런히 말씀드려 그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이자의 생각에는 육성 종사관이란 등의 말은 듣는 자가 반드시 새겨 듣지 않을 것이고 또 상의 앞에 전언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자는 관대함을 숭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말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19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19일 경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좌이정 김은기의 일은 상교에 대신이 병이 있으니 조리에서 나오기를 바란다 했는데 이 말은 대신의 진퇴를 중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정성 자격이 부족하다고 논박을 받았으니 병이 낫는다 하더라도 어찌 다시 조정에 나오겠습니까? 하고 간언이 아뢰기를 위조판사 한세원은 인물이 용렬하고 지식이 천박함으로 공론이 전선의 직임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후술의 직임은 지극히 중요한 것인데 우성지 조방언은 인물이 괴휼하고 몸가짐이 비천합니다. 이처럼 부정한 사람은 근시에 두는 것이 부당하니 채직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연하지 않았다. 사실은 논한다. 은기가 병으로 오랫동안 나오지 않자 공론이 안당을 빨리 정성의 자리에 앉히려 하고 급급히 채직시키기를 청한 것이다. 세원은 비록 드러난 거실은 없지만 또한 공론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논박한 것인데 혹자는 지나친 일이라 여겼다. 방언의 괴휼한 정상은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근공하지 못하고 발언이 중정하지 못하여 당시 사람을 헛되고 비방하였다. 왕명을 출납할 때에도 옳다 그르다 하는 말 없이 한 번 없이 한갓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며 선을 좋아하지 않고 선비를 즐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비방한 지 오래였다. 그가 논액을 입은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두 지나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20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판관 홍태선의 아내 신씨 곧 목사 주이의 딸이며 윤필상의 외손이다. 그 남편을 남편답게 여기지 않아 모욕하고 멸시하여 부도를 손상하자 태손이 이혼하려고 예조에 문첩을 올렸으나 예조는 물리치고 수리하지 않았다 한다. 완악한 부인이 그 남편을 남편답게 여기지 않아 폐륜의 풍조를 이루었으니 그것을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해조가 분별해서 다스리는 것이 옳다. 사실은 논한다. 태선은 얼굴이 추악하여 전처 후처가 모두 아들이 없자 나이 50년세에 이르러 후사가 끊어질 것을 민망히 여겨 다시 신씨에게 장가들었다. 혼담이 있을 때 신씨의 조기인이 기롱하기를 꽃다운 나이 얼굴이 추악하고 나이가 늙은 자와 배필이 되면 어떻게 동거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신씨는 성품이 본래 사납고 완악하여 항시 분탄하며 그 비자에게 말하기를 너희 남편은 나이 얼마인가? 부부는 나이가 서로 같아야 좋은 것인데 어떻게 늙은 자를 남편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하여 못마땅해 하는 뜻을 보였다. 이미 시집간 뒤에는 지난날 못마땅해 하던 마음을 돌리지 않고 항상 탄식하며 동거하지 않은 지 이미 6, 7년이 지났다. 또 태순을 늘 유혹하기를 너는 추한 얼굴에 나이도 늙고 또 기력도 없는데 무엇을 믿고 혼인하여 나를 초치하게 만드는가. 빨리 죽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그 후 태순이 헌부에 소송하니 헌부가 율문에 비추어 장 100에 차하고 이혼시킬 것을 청하자 장은 속하고 이혼시키라고 명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20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과 김석철이 성씨를 비호한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연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2년 윤 12월 20일 10년 세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고 양이가 있다. 중종 7월 30일건 중종 12년 윤 12월 21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참찬간 김정희 아래기라. 이 경신편은 마음을 밝히는 요지입니다. 그 말이 모두 일용에 필요하고 종신토록 실천할 것들입니다. 학문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잠깐 동안이라도 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소학은 바로 종신토록 배울 글이다. 비록 어린이가 배울 글이라 하지만 어른이라도 마땅히 그 글에 전심해야 할 것이다. 이 경신편은 더욱 간절한 학문이다. 사람이 마음을 쓸 때는 일마다 모두 공경해야 한다. 여기에 도에 있는 자에게 나아가서 질정해야 한다 하였는데 모든 일을 스스로 안다고 하고 도가 있는 자에게 나아가서 바른 길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후세의 시비가 분명하지 못하고 도를 아는 것도 밝히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근세에는 사후에 도가 없는데 사후가 있은 뒤에야 학문할 수 있다 하며 김정희 아래기를 상교가 지당합니다. 후세 사람들은 사후의 도를 숭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움에 있어 이러 몽매하게 그지없더니 성조에 이르러 사도가 더욱 밝아져 사람들의 배움의 길을 얻었습니다. 오늘을 위한 계책은 학교를 일으켜 사후의 도리가 세상에 밝혀지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에 도학이 밟지 못하고 학교가 퇴폐한 지 오래되었으므로 하루아침에 부흥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고 시간과 민수천은 아래기라. 탕 임금은 이윤에게 배우고 나서 그를 신하로 삼았으니 성인이 어찌 남에게 배울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사도를 높이는 것을 자신이 솔선하였습니다. 후세는 사대부들 사이에서도 서로 스승으로 높이고 서로 버타는 자가 없는데 어찌 인주로서 신하를 스승으로 삼을 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역시 학교가 퇴폐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서로 사후가 되는 일이 없으니 학교 일은 마땅히 인군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요즘 사후의 도리는 옛날과 같지 않다. 학교의 절목으로 말하면 자세하고 극진하다. 그러나 학교의 일은 절목만 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자들이 성경관에 모이기를 즐겨하지 않는데 분교는 마땅히 위에서부터 시행해서 내려가야 한다 하며 김정희 아래기를 절목은 그대로 시행하지 않을 수 없지만 또한 그것으로 학교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비록 원점의 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도구에 불과한 이는 바로 구속하는 것입니다. 제술의 일도 문예를 배우는 말단 일본, 취향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장은 모름지기 인심을 복종시킬 수 있어야 배우는 선비들이 즐겁게 배움길에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방위의 뜻을 가진 선비들이 많이 있지만 학교에 나아가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만일 학교의 규모가 아름답다면 어찌 의기양양하게 모이기를 즐겨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에 사장을 택해서 임명했는데 지금 들 곳이 없는 문신은 반드시 성균관으로 간다. 비록 골라서 임명했다 하더라도 또한 자주 채직시키고 있는데 택임하고는 자주 갈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정희 사사의 전지를 관부에 소속시킬 때 백성의 전지가 많이 속공되고 또 이것을 모두 내수사에 소속시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니 각 고의 도회에 하사의 인재를 양성하게 해야 한다는 뜻과 역모가 잔패하고 역졸이 곤고한 상황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신이 노산의 쑥이 권씨가 보은 땅에 부처된 것을 보니 금년에 매우 넓고 공궁한데 다른 곳으로 옮겨 제 형편이 보통 사람만도 못하게 되었으니 조문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것은 내가 전에 듣지 못한 일이다. 조문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준조실로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21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장문에 전교하였다. 각 고을의 사사전지를 석공할 때 백성의 전지가 많이 관부에 소속되었다니 호주의 말에 분별하게 하라. 또 사사의 전지를 내수사에 소속시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하였는데 이것 역시 성전을 그릇받들었기 때문이다. 성전의 본뜻은 각각 본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이었는데 성전을 받들 때 분명하게 하자는 것이다. 또 석공한 전지는 각 고을의 도회에 하사해서 학자 양성에 힘쓰라고 했는데 그 가부도 물어보게 하라. 또 보은 땅에 있는 노산의 쑥이 권씨는 그지없이 공공하여 스스로 생활할 수 없다는데 본도에 행위하여 전문하게 하라. 또 충청도 가격이 소복할 수 없다는데 이에 앞서 일찍이 전무하였는데도 아직까지도 소복되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해줘야 말하라.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21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시간과 민수천이 아래기를 주자가 평생 정력을 이 대학 한 책에 쏟았다 하고 송나라 때 육수부라는 사람이 예산에서 임금을 놓고 도망하였는데 나라의 존망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그는 난리 틈에 손수 대학 장구를 써서 임금으로 하여금 강독하게 하였으니 이 책은 그저 보아 넘길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만일 글은 그리고 나는 나라는 생각으로 대한다면 비록 이런다 하더라도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마음으로 옛사람의 마음을 체념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참찬관 김정희 아래기라. 지치의 공부가 어려운 것 같지만 실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만물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 있으니 그 마음을 다하면 그 성을 알고 나에게 있는 것을 알면 또한 물에 있는 것도 알 것입니다. 알미 이미 밝으면 무릇 하는 일이 조박함에 이르지 않겠지만 알지 못하면 비록 하고자 하더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보통 사람도 다 그러한데 하물며 임금이멸일까? 천지의 도를 재생하고 천지에 알맞은 것을 보상한다는 것은 그 책임이 무거우시니 식견을 더욱 넓히고 학문의 모름지기 힘써야 합니다 하였다. 설경 안 쳤으니 아래기라. 근자의 뇌진의 재변이 햇물이 달무리가 잇따라 나타납니다. 위에서 반드시 견고한 마음을 가지실 터이니 재변이 계속되고 있으니 혹시 예사로 보아 남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재변은 까닭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뜻이 반드시 가르치는 바가 있을 터이니 어찌 예사로 여기서 소홀하겠는가 하였다. 민수천이 아래기를 시경에 하늘의 위험을 두려워하여 이에 문왕의 도를 보존한다 하였습니다. 임금은 항시 이와 같이 해야 할 것인데 하물며 이처럼 큰 변을 당하였음이래리까? 마땅히 유달리 수성해야 합니다. 하늘은 비록 높지만 듣는 것은 멀지 않으니 매우 두렵습니다. 정조 회례의 연은 곧 군신이 서로 모이는 예로 폐지된 지 이미 오랜데 지금 비로소 그것을 다시 행하려 하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기는 하나 재변이 이와 같으니 참작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햇무리와 달무리가 지는 것은 그 변이 큰 것이다. 이런 변이 없더라도 마땅히 경고해야 할 것이다. 하며 이런 변이 있음에라 회례연은 폐지한 지 이미 오래라. 예조가와 사례기 예 때문에 행할까 하였는데 지금 연달아 재변이 있으니 대신에게 의논해서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21일 임진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이를 아래고 헌부가 아래기를 박유령은 동지 성균 관사가 되었소. 이미 지극히 무거운데 고향에 가서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아 직사를 오래 비우니 채직하기를 청합니다. 정조 해례연은 지금 마땅히 설정하여 군신이 같이 연회하는 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나 밀양 사람이 아비를 죽였고 또 재변이 있으므로 조정상하가 마땅히 경계해야 할 터이니 정지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박유령은 사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오래도록 그 직위를 비우니 재직시킴이 옳겠다. 정조 회례연은 군신 상하가 연엄하며 통정하는 것이니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행할 만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근자의 인륜에 큰 변이 있는 데다가 천병과 물괴도 많이 있으므로 마땅히 공구수성해야 할 것이니 정지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2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20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20일 개사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렸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22일 개사 네 번째 기사 건부가 신스린의 아내 성씨의 죄를 장 60도 1년에 반의 결별하고 도는 속하기를 아뢰니 연하하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20일 개사 다섯 번째 기사 달무리가 지고 양이가 있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23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려 할 때 영사 정광필 등이 아뢰기를 겨울 날씨가 참으로 오랫동안 경련을 고라여 대신과 대간들이 입시하지 못하자 하정이 울적해 하더니 기후가 조금 풀려서 다시 경련에 납시게 되며 신등도 기쁩니다. 이달은 비록 연달이다. 이나 오늘 내일은 곧 성묘의 기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대부들은 집은 곧 윤달의 기일을 만나며 비록 정식 기일이 아니더라도 제기하거나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은 예문에 실려있지 않으니 단서를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은 혹 내일과 오늘과 내일을 시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만 신의 생각에 내일은 시사할 수 없으나 오늘은 시사하더라도 무막할 듯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윤달의 길을 만나면 시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문에 실려 있지 않으니 시사는 폐지할 수 없다 하나 신은
평상시에도 오히려 오랫동안 경련을 중지하였는데 시사를 꼭 오늘이나 내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논이 이와 같기 때문에 감히 아래입니다. 아니 잔교하기라. 지금 날씨가 매우 춥기 때문에 비록 경연에 나아갔지만 조광에는 오래도록 나아가지 못하였다. 그늘은 날씨가 조금 따뜻하므로 정원이 취품하기에 오늘은 조광과 석강에 나아가려 한다. 우리나라 사대부 집은 기일이 이미 지나고 윤달에 다시 그 나라를 당하면 또 기일을 놓친다고 하니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옛날 제왕은 혹기일이 든달을 만나며 시사를 저는 폐지한 일이 있었으니 정리로 보면 때는 지중한 처사인데 후세에 기롱하는 자가 있었다. 내 생각에는 전달의 기일이 이미 지나갔으니 윤달에는 비록 그 기일이 된다고 해도 시사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듯하다. 그래서 경년에 나아가려고 한 것이다. 무릇 의보이를 위하는 일과 상제의 이해는 후한편을 따르는 것이 정리에 맞게 하는 것만 못하다. 그렇지만 경련은 평일에 있었어도 연고가 있으면 그를 정지하였으니 내일과 오늘은 굳이 경련에 나아갈 필요가 없다 하니 광필 등이 명을 듣고 그저 예예 하고 물러나 빈청에서 식사하였다. 시간간 조광조가 연달의 기회를 만나 시사하지 않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 하여 경련에 나아가기를 다시 청하려고 광필 등에게 강요하니 광필 등이 다시 청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일은 결국 중지되었다. 광조는 물러가서 매우 한심스러워 하였다. 진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23일 가보 두 번째 기사 홍문관 직지학 조광조 전한 공설인 은교 민수천 등이 아뢰기를 가사가 엄사와 석교로 된 악장을 신등을 시켜 고쳐짓게 했습니다. 대저 악장은 법률에 맞게 해서 후세에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중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종조에서 대제학 장학원 제조가 함께 의논해서 법률을 참고하여 사회심히 살펴 정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예문관이 비록 신등에게 나누어 짓게 하오나 이런 다른 제술에 비할 것이 아니어서 단독으로 지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아래입니다 하고 예방승지 김정희 아래기를 신이 부재학으로 있을 때 악장을 짓는 데 참여했으니 이 일은 지극히 중단한 일이니 경솔하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성종조의 예처럼 대제학과 장학은 제조가 함께 의논해서 살펴 정하게 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잔교하기를 악장은 후세에 전하는 것이어서 바른 제술과 비할 것이 아니니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23일 가보 세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윤달의 기일에 시사하지 않은 것은 조정조에 그런 예가 없고 예문에도 그런 글이 실려있지 않으니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원이 아뢰 말이 과연 지당하다. 예란 중도로 가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따라서 지나치게 미치지 못한 것을 중도를 잃었다고 한다. 오늘 아침 경련을 정지한 것은 이 때문이 아니라 아랫 말을 따랐을 뿐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23일 가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회의를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신수린이 집안을 다스리지 못한 죄는 건부가 추치하는 중이니 먼저 파직시키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신수린은 파직시키는 것이 옳겠다.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24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이조참판 긴급핍 등이 판서가 논박을 입고 있으므로 홀로 정사를 하기가 난처하다고 하서 아뢰니 판서 한세원을 채직하라 명하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24일 언미 두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영로가 폐조를 거치는 동안 잠패하게 되었습니다. 군사에게 임마하게 하거나 일수를 더 주기도 하고 혹은 조역을 주거나 호를 더 채우기도 하여 소복하는 계책을 다 했는데 힘썼습니다. 건자의 군사들이 영로가 이미 소복되었다고 하지만 임마하는 법이 예전과 같으므로 고단해서 명령을 견딜 수가 없다 합니다. 관찰사가 영로가 이미 소복되었기 때문에 임마하는 법을 이미 혁파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다른 소복책은 없고 다만 찰방의 존무가 예전과 같지 않으니 관찰사로 하여금 살펴서 다시 존무에 힘쓰게 하소서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24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영상과 우상이 의논해서 아뢰기를 들으니 신수린의 아내 성씨에게 지금 형을 집행한다 합니다. 사대부와 사족의 부녀는 장제나 도둑질과 간음죄가 아니면 예로부터 형장을 서지 않았습니다.
성종조에 비록 신자치의 아내의 일이 있었으나 이것은 한때 율문을 가감해서 주위를 다스린 것으로 지금 그것을 본보기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릇 전례를 한번 만들면 끼치는 폐단이 무궁합니다. 사족의 분열을 저자해서 처벌하는 단서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전일에 함경도의 재상 경차관 남효이가 명천영감 하석범이 재상의 상황을 사실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계문하여 하석범은 벌을 받게 되고 새 현감이 이미 나갔는데 그 도의 관찰사 이 장군이 경차관의 실수임을 장계로 아뢰고 서신으로 신등에게 보고하기를 하석범은 백성들을 안집시키고 존마하는 데 마음을 기울이고 또 방어하는 데 힘을 다해 실적이 많이 있다 하였습니다. 신등은 이 장군의 채통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감히 아뢰지 못하였는데 들으니 그 사람은 과연 안집, 존무, 방어 등의 일에 마음을 기울여 성을 쌓고 새 보를 세웠다니 그대로 유임시키고 채직하지 말기를 청합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신수린의 아내의 일에 대해서는 나는 사족의 분열을 저자해 처벌하는 것은 미안한 일이라 생각되나 다만 전일 조계 때의 대신들이 죄는 율문과 같이 처결해야 한다 했는데 지금 아랫말을 들으니 전일의 말과 상반되는 듯하다. 신자체의 아내는 여종에게 낙형만을 썼는데도 선왕 때에 오히려 중률로 논했는데 하물며 성씨는 여비에게 형벌을 그릇 써서 죽게 함이겠는가? 그일에 사족의 부녀들이 그 남편을 능욕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이것은 풍화에 관계된 것이니 마땅히 징계해야 한다. 하석범은 과연 실적이 있다면 조그만 것으로 채직시킬 수 없다 하였다. 중종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24일 얼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알으니 방언은 채직하도록 명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25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재용감의 명하에 목면 사동, 정포 사동, 중면자 40건, 호초 1석, 단목 100건, 백단향 100건 등을 권례에 드리게 하였는데 대개 세시에 쓰기 위한 것이요 연례로 드리는 것은 아니다. 중종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25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영상과 우상이 아뢰기를 성씨의 일에 대한 상교에서 대신들의 말이 전일의 아랫말과 상반된다 하셨는데 신등은 전에 과연 율문대로 죄주어야 한다고 아뢰었고 어제도 아뢰었습니다. 사족의 분열을 시중에서 처벌한다는 것은 한때의 실수를 전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뢰는 것이요 율문대로 죄주지 말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였는데 우부승지 유우는 이 말을 듣고 조화승지 이자에게 말하기를 정성의 말이 분명하지 않다. 이미 율문대로 한다면 처벌해야 마땅한데 무엇 때문에 율문대로 해야 한다면서 처벌하려고는 하지 않을까? 하니 이자도 빙그레 웃었다. 전교하기를 성실은 죄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율문대로 처벌할 뿐이다. 하였다. 중종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25일 병신 세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대사관 유희인은 전일 도승지로 있을 때 논박을 입어 채직당한 지 오래지 않은데 이제 또다시 언관의 장이 되니 언관의 직책이 이로부터 가벼워질까 염려되므로 채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25일 병신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신수린의 아내 성씨의 범죄는 인륜의 큰 변이기 때문에 본부가 농계하고 상의 뜻도 주의주기로 결정하였는데 삼공은 경중을 따지지 않고 성씨를 비하여 심지어 부녀를 처벌하는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까지 합니다. 이처럼 심한 것이 아닐 경우에도 조정조에서는 오히려 중률로 처단하였으니 대신에 아뢰면 큰 잘못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성씨의 일은 죄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처벌하게 했을 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25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이조판서 남건 등이 정청에 아뢰기를 전이감 제조 안당이 청간 안차는 의술이 정통하니 주부에 제수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정난공신을 모두 이미 개정하고 전국 공신은 죽은 자가 많습니다. 옛날에 실본군과 봉조화는 서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였는데 지금은 한번 실본군을 주면 봉조화를 내려주는 일이 없습니다. 참근대 수를 20으로 감하여 서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할 수 있게 하며 또 15원을 일정한 인원으로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마련해서 아뢰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경군의 아들 수헌을 특명으로 봉군하였는데 선왕제에서는 비록 봉군한 일이 있지만 그것은 일시의 일일 뿐입니다. 그때는 대전의 법이 없었던 까닭에 일성한 규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전이 이미 반포되고 국법이 일단 정해졌으니 특언으로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한결같이 대전에 따름이 없습니다. 지금 상언으로 희망하는 것은 더욱 불가한 일이기 때문에 감히 포모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이경군의 아들은 규례에 따라 상언한 것이다. 나는 조정조에서의 친족을 친애하는 도리가 매우 지극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적장이 몇 사람이나 있는가? 이 때문에 그 말을 윤호하였다. 그러나 지금 만일 그 길을 더 놓는다면 규례를 원용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아직 재수하지 말고 대신에게 의논해서 아래라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26일 정료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정강필 우의정 신영계 등이 아뢰기를 성신은 인명을 아끼지 않고 죽였었는데 신등은 그 죄가 큼을 모른 것이 아니라 다만 근래 사족의 분열을 다스리는 법이 너무 엄한 듯합니다. 신등은 율문대로 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사족의 분열을 처벌하게 된다면 나장과 옥졸이 반드시 손수 포박할 때인데 거기에 말 못할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신등이 반복해서 아뢰게 된 것입니다. 대가는 신등들의 경중을 헤아리지 않고 말한다 하고 또 성실을 비호한다고 합니다. 무릇 대간 시종과 재상이 각기 소위를 진다라 하였으니 위에서 채택해야 합니다. 만일 한마디 한말이 이처럼 된다면 대간이 어떻게 진언할 수 있고 시종이나 재상도 어떻게 진언할 수 있겠습니까? 뒷날 배단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미안함으로 감히 비염합니다. 하고 신용계가 아뢰기를 신이 성씨와 어떠한 관계에 있기에 감히 그를 비유하려 하겠습니까? 만일 이처럼 말한다면 상태에서 듣고 반드시 그 연고를 의심할 것이나 상하가 서로 의심한다면 마침내 진언할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족의 분열을 나조로 하여금 곤장을 치게 하는 것은 매우 상스럽지 못한 일이다. 내가 어찌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말하였겠는가. 성씨는 그 남편을 능멸하였고 투기를 부려 여비를 죽였으니 이는 규문의 불상사이다. 저늘의 장년 곤벌은 그를 속죄할 수 없다고 했고 대신은 감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신 자체의 아내는 투기심으로 인해 비복에게 낙형을 썼으니 죽을 죄까지는 아닌데도 성종께서 오히려 율문에 의해 죄에 처했기 때문에 아랜대로 윤호한 것이다. 내가 그렇게 주의에 처한 것은 풍교를 위함이고 대신의 뜻은 또한 사족의 분열을 처벌하는 것은 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그것이 성씨를 비유하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으니 비염하지 말라 하였다. 광필이 이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용계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광필 등이 또 아뢰기를 좌이정 김은기는 논박을 받은 뒤에 또 큰 병을 얻었으니 사세가 출사할 수 없을 듯합니다. 병 때문만이 아니라 논박을 입은 지 벌써 오랜데 대간이 반복해서 직에 나올 수 없다고 논박합니다. 이 사람은 남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취직을 강행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등은 비록 용렬하나 처한 지위는 중요하니 남의 말을 무시하고 그저 눌러 있을 처지가 아닙니다. 신등은 이 지위에 처해서 지려가 찬단하에 두루 통하지 못하는 점이 많사오니 어진 사람을 골라서 이 직임을 대신하게 함이 옳지 않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좌의정이 논박을 받은 뒤에 중병을 얻었으므로 잘 조리해서 출사하라는 뜻으로 유시하였고 그 뒤에 계속해서 위유하지 않은 것은 병세가 위중함으로 강요할 수 없기에 서서히 다시 출사기를 유시하려 했던 때문인데 대간이 또 끝내 직에 나올 수 없다고 하니 좌의정은 채직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26일 정료 두 번째 기사. 이조판서 남곤 등이 신공제, 문근, 김, 양진을 승지에 주의하면서 아뢰기를 전에 15원까지 주의하였으나 근래는 정선하게 되고 직제하 꼭 조광조를 말한다. 현재 산품의 자급이 아니므로 주의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합당한 사람이 없으므로 이 세 사람만 주의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특히 조광조는 임금의 총애를 받아 정산품의 직에 초수되자 경영관이 너무 지나치다 하였는데 남군은 왕의 뜻을 엿보고 개청한 것이다. 비록 주의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은연중에 표시한 것이니 이는 대개 조광조를 두려워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최숙생을 의정부 우참찬으로 한세관을 지도령 부여사로 남군을 이조판서로 문근을 승정원 동부승지로
김양진을 사관원 대사관으로, 신공재를 홍문관 부재학으로, 손주를 부수찬으로, 안처순을 박사로, 이희빈을 저작으로 삼았다. 사실은 논한다. 이조는 박열의 판사가 되면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좌우 사람에게 아부하였으므로 주의가 모두 아래 사람에 의해 조종되었다. 두 번째 판사로 있을 적에도 그러하였으니 전후가 거의 5년이나 그런 시기였다. 그가 채직될 때에 하리들이 열지는 적막하게 떠난다. 기롱하여 한때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열지는 박열의 자이다. 이 기록은 대개 그가 자임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그것이 폐습이 되었다. 송천이가 그를 대신해서 장사를 할 때는 자모 박열과 같지 않아서 하료들에게 용납되지 못하더니 얼마 안 가서 논박을 읽고 채직되었다. 한세환이 와서도 또한 주의할 때는 문득 묻기를 대간의 뜻이 어떠한지, 옥당은 또한 어떻게 논하는가 하고 잔뜩 의심하고 주저하여 그 권한이 아랫사람에게 돌아가서 사람들은 모두 웃었다. 그리고 사승 유보와 첨정 제침은 모두 유명한 선비로 일찍이 시위에 배척한 바가 되었는데도 난관이 이 두 사람을 외방 교수에 주의하고자 하니 세환이 불가동하면서 이 사람은 이처럼 쓸 수가 없다 하고 극력 저지하자 난관들이 크게 미워하고 따라서 물론이 일어났다. 대간이 세환을 암열하다고 탄핵하여 채직시켰는데 시론이 분노하였다. 또 사실은 논한다. 이때 이언호, 이자도 역시 승지가 되었는데 유우는 불황하여 금속하지 못하고 문근은 고집불통이니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자 같은 사람은 경사에 통하고 치도를 알아서 사림에서는 보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었는데 어찌 이 사람이 연세부와 결탁하여 그의 격을 숭상하고 노성을 배척하며 옛 전장을 변역하리라고 생각하였겠는가. 평생의 배운 바가 씻은 듯이 없어졌다. 증조실록 31권 중종 12년 3윤 12월 27일 못을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좌이정을 채차하라는 성전은 규례에 의해 채차하는 이유를 갖추 기록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지금 죄상을 채차함은 그가 벌써 사직함으로 인해서가 아니고 두정성이 와서 말하기 때문에 채직하는 것이니 이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채직하는 것이다. 주서를 저하상에게 보내어 경이 처음 논박을 당했을 때 출사하도록 힘써 권했으나 경은 오히려 나오지 않았고 또 중병에 걸렸기에 나이 생애에 낫기를 기다려서 출사로 다시 권면하려 했으나 대간이 그는 끝내 나올 수 없다고 논하였고 두정성도 또한 사세상 직에 있을 수 없다 하기에 그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어 부득이 채직하는 것이다 하고 채직하는 이유를 말하도록 하라 하였다. 주서 윤구가 좌의정의 집에 돌아와 좌의정의 집에서 돌아와 좌의정의 말로 아뢰기를 삼공이 논박을 입었는데 어찌 다시 출사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11월에 병을 얻어 오른손과 오른발을 움직일 수 없고 가슴과 등이 땡기고 배가 띵띵 부어 병세가 더해만 가고 조금도 자도가 없으므로 신의 마음에는 끝내 출사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지금 정교를 들으니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하니 알았다 장교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상이 이에 널 생각하고 있지 않는 뜻을 가진 듯 하였으나 듣는 자들도 대신을 대우하는 도리를 얻었다고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27일 무술 두 번째 기사. 대간 이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군자판관 홍태손이 그 아내의 악행을 본부에 호소하였기에 그 아내 신씨에게 한문하였으나 한가하고 그 죄를 승복하지 않습니다. 그 죄는 사죄로 가둘 것이 아니나 추문하지 않을 수 없으니 건부로 옮겨 추문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홍태손의 아내에 대한 일은 서서히 합사하를 보고 답하겠다. 나머지는 연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1월 28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먼저 신씨의 삼절인과 사관에게 추문할 일을 헌부에 물으라.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28일 기해 두 번째 기사. 호조판사 안당이 아뢰기를 신은 본시 문사에 능치 못한데 출신을 한 뒤로 문한을 일삼지 않았습니다. 전번에 신에게 동지 경연을 명하셨을 때 신이 사양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고 번독될까 싶어 감히 직에 나갔습니다. 신은 또 성균관 연차 당상이 되었는데 또 신에게 원자를 가르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원자의 지각이 점차 밝아지니 지금이 자주 왕래하며 가르칠 때입니다. 김은기가 병이 있기 때문에 신은 김전 남곤 등과 함께 서로 번갈아 왕래하였습니다.
또 윤차 당상의 소임은 재생의 재수를 등급에 매기고 또 재수의 문제를 내는 일이니 그것은 참으로 문안을 전공한 자가 맡을 소임입니다. 신 같은 자는 비록 자제가 재수를 한 것이라도 오히려 등급을 매길 수 없는데 하며 감히 많은 선비의 재수를 등급 매길 수 있겠습니까? 또 경영 당상은 문헌을 전공한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강에만 입시할 뿐 아니라 주강석강에도 입시하므로 본주의 일을 전폐하오니 경영 윤차 당상을 갈아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의 경징이 과연 많으니 경영 윤차 당상을 모두 채임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증조실록 31권 증종 12년 윤 12월 28일 기해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려고 헌부가 아래기를 제포첨사 김어적은 전에 남도 우후로 있을 때 그 도에 사는 사람이 장획을 빼앗으려고 그 창두 및 마도와 역조를 시켜 그 문권을 겁탈하고 2명을 빼앗아 관아 안에 두었다가 일이 발각되어 의금부에 내려져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씀이 이와 같으므로 급급하게 중한 직임에 쓸 수 없으니 속히 퇴직하기를 청합니다. 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31권 증종 12년 윤 12월 28일 개연 네 번째 기사 2조에 전지하기를 좌이정 김은기가 병으로 인해 기무에서 해임을 바라는데 그 사인이 간곡하고 절실하다. 내가 생각한데 대신의 진퇴는 국가의 경중이 달려 있으므로 여러 번 돈유하여 나의 정치를 돕도록 바랬는데 병세가 천연하여 아직은 치유되지 않고 있다. 삼공의 지위는 비워둘 수 없으니 본직을 갈아서 조리에 편케 하라.